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곳 송악저수지 노지로 다시 한번 더 왔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정말 뜨거울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일단 손맛 좋고 찌맛 좋은 송악으로 왔습니다. 영상 만들 때 이제 또 찾아봐요. 요 돌박 있잖아요. 요 앞에 돌 보이죠? 네. 저 돌 앞으로 뒷다리 딱 들어가면은 네. 앞다리 딱 맞아 떨어져요. 아, 내가 요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지난번에. 저기에 그 굴이 자, 옆에 온 분에게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좌대를 세팅해 봅니다. 자, 오늘은 새로 나온 좌대, 신형 좌대입니다. 루이 좌대. 자, 새로운 좌대 루이 좌대. 자, 좌대가 굉장히 가볍고요, 짱짱하고요. 제가 늘 사용하는 마루 좌대에서 나온 루이 좌대를 오늘 새롭게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또 좌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또 마루 좌대에서 우리 호사마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즌 시작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딱 짱짱합니다. 휘지 않는. 그리고 앞쪽은 쪽도 슬라이드. 좋습니다. 간편합니다. 저는 이제 수중전을 많이 해서 지금 사장님이 저는 왕발로 맞춰주셨는데 이제 수중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다리로 해도 됩니다. 왕발은 옵션이고요. 자, 역시 새 제품은 짱짱해, 깔끔해. 근데 좌대는 한 번만 끼우면 바로 키스 나죠. 좌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좌대는 좌대일 뿐. 기본 다리를 뒤에다가 장착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수중전과 또 직병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롱다리와 왕발로 세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다리는 기본 다리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여러분들 평지에서 낚시하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일단은 좌대 클램프 고정 방식이나 슬라이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짱짱하고 흔들림이 없고, 또한 지금 좌대가 가볍기 때문에 저는 마루 좌대를 거의 10년째 이용하고 있는데 늘 발전하고 연구하는 그런 좌대 회사라 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루이 좌대는 일단은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좀 간편하게 빨리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또 가벼우면서도 또 토글 클램프 방식이 굉장히 또 짱짱하게 잘 물려주는 방식으로 다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좋고요. 이제 앞에는 강목을 달아줍니다. 앞에는 강목을 달아서 클램프를 우리가 물릴 수 있게. 자, 그래서 이 중축낚시 공방 좌대의 장점은요, 어느 공방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포인트에도 충분히 쉽게 낚시를 할 수 있게 진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축낚시는 사실 포인트에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가서 낚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자,
루이자데입니다. 원래는 130만원 소비자 가격인데 이제 호사마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루자데에서 20대 한정으로 95만원에 행사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호사마TV 구독자분들에게만 판매하신다고 하니까 사장님께 문의드려서 주문을 하시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세한 날개 사이즈, 본판 사이즈, 다리 사이즈, 무게 등은 지금 나오는 자막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물가에 펴져 있는 좌대를 이렇게 항상 촬영을 하면 그 어떤 물가에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물가에 이렇게 좌대가 놓여져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설렙니다. 뭔가 이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어쨌든 자, 오늘은 새로운 루이자대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1시부터 낚시를 시작합니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뭐 그렇지만 난낚시에 붕어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난낚시로 시작을 할 거고, 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 뒷선반도 있습니다. 뒷선반은 별도로 판매하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요렇게 올려드립니다. 아, 이쁘죠? 자, 오늘은 요 루이자데와 함께 송악지에서 난낚시를 한번 한껏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편편하게 가다가 앞에서 툭 떨어지기 때문에 붕어가, 그리고 연안까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붙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들어가는 게 좋고요. 저는 좀 들어가서 18척으로 오늘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21척으로 낚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18척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붕어들이 점점 연안으로 붙거든요. 이제 산란을 준비하기 때문에 18척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아, 대박이다. 고기만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옆에 같이 하시는 우리 동출하시는 분이 제일 긴 척이 18척밖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18척으로 또 세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호사마 레시피가 이 고수온기 난낚시를 제외하고는, 그 잡어가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계절 무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 떡밥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떡밥으로 또 여러가지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폭도 넓으면서도 또 붕어들이 입질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 호사마 레시피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로 고기를 계속 잡잖아요.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걸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로 낚시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일 긴 게 18척이죠? 그러면 저도 18척이요. 일단은 맞춰서 해보고, 뭐 둘 다 0 맹이다 하면 이제 뭐 바꾸는 건데, 일단 맞춰서 가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자, 오늘은 18척이고요. 원줄 1.5에 목줄 1호, 목줄 길이 40에 50, 바늘은 8호 바늘 사용할 거고, 찌는 한 10분대 정도. 아, 제발 좀. 자, 제가 지금 또 맞바람 부냐고 그러죠. 이 자리가 남풍이 불어주면 뒷바람인데 이 북서풍이 불면은 앞옆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굉장히 피곤한 낚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노지에서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낚싯대, 좀 그러니까 빳빳하고 투척 잘 되는 어떤 이런 좋은 낚싯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이징 한다. 저 앞에 라이징 하잖아요. 저기 물결이는 동그랗게. 쏟아질 것 같은데. 집어대면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날씨가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 여기 무조건 되거든요. 여기 내가 해 뜨거울 때 와서 못 잡은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간단하게 뭐가 댐빈다. 피레미가 들어왔나? 살치가 들어왔네. 내가 봤을 때 향후 1, 2주 이내에 좌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뒤로 산란할 것 같은데요. 한 2주만 1주만 있으면. 피레미가 총무님 제가 그때 2주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게 수온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긴데 조만간 산란할 것 같은데. 자, 밥을 몇 번 넣지 않았는데 피레미가 바로 달려드는 거 보니까 네, 수온이 많이 올랐네요. 조만간 산란을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맞바람에도 투척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자, 피레미를 몇 마리 만나고 있고요. 100% 붕어는 나온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바닥에 두 바늘 대고 낚시를 하고 있고 약간의 맞바람과 대류가 있기 때문에 히트. 히트! 자, 바람이 불면서 지금 찌가 움직이는 걸 잘 못 보셨을 텐데 저는 그 찌에 약간 훅 하고 하는 걸 보고 챘거든요. 이게 물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요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네요. 토종이다. 와. 웬 토종이 나오지? 토종이 나왔어요. 토종. 아홉치에서 월척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자, 첫 수가 토종이 나왔지만 송악지는 떡붕어가 많고 저는 떡붕어를 노리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붕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열심히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낚시는 템포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바늘 닿았고요. 맞바람이지만 18척 정도는 충분하죠. 네. 히트. 입질. 오, 좋아. 사이즈 좋아. 오우. 좋아. 역시 송악이야. 어우, 좋아. 입질 여지없어. 와. 자, 고기 나옵니다. 파이팅. 아우, 좋아. 자, 이게 바로 노지낚시죠. 송악 좋습니다. 바람아 불지 마라 제발. 한 마리 잡고 나니까 바람이. 으아! 피레미 쌍거리 되겠습니다. 자, 붕어가 계속 나와주지만 이렇게 그 피레미들도 계속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밥을 크게 달아서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일정한 자리에 밥이 계속 쌓여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피레미가 많은 어떤 필드에서는 붕어의 집어가 확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낚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찌가 서는 저 자리를 계속 투척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투척이 잘 되는 낚싯대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쓰는 낚싯대는 웬만한 노지에서는 어떤 그런 투척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 같은 구간에 계속 밥을 넣어서 계속 붕어를 불러오지 않으면 붕어가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수익 히트. 뭐 명확하네요. 예. 아, 역시 송악지. 일단 한번 걸면 묵직하게 꾹꾹 누르는 그 손맛이 일품입니다. 그 고기들이 굉장히 땅땅하고요. 올해 송악이 되게 좋네요. 예. 바람과 싸워 이기는 남자. 좋아. 어우, 야, 힘. 어우, 사이즈 좋아. 어우. 어휴. 붕어가 땅땅해. 아우. 이 맛에 송악에서 낚시하지. 바닥이 됐죠? 바닥에 돼야 돼요. 아니, 바닥에서 나오는데 띄우면 어떡해. 아이, 그럼. 아니야. 바닥에서만 먹는데 띄우면 당연히 안 나오지. 노지붕어가 바닥을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하다가 애들이 떠서 움직여서 띄워서 먹는다. 그때 띄워서 잡아야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한여름에 고기들 막 올라올 때 중층에서 한 2-3m 놓고 때리는 낚시가 유리하다 할 때 띄워서 잡아야지. 그냥 무조건 띄운다고 고기가 절대 안 나오지. 지금 시즌과 지금 상황이 바닥에서 먹는 상황인데 띄우면 당연히 안 나오죠. 바닥 안 찍고 낚시했으면 그거는 1년 내내 낚시해도 꽝쳐. 아이씨, 당연하지. 항상 상황에 맞춰서 가야지. 이걸 무조건 띄워서 시작해서 띄워서 절대 안 나오지. 나올 수는 있지 몇 마리. 근데 상대적으로 옆에 바닥 찍고 30개 때릴 때 한 3개밖에 못 잡을걸요 아마? 집어가 안 되는데 뭐. 대류 타고 흐르지. 투척 제대로 안 되는데 띄우면은 다 흘러가지. 집어가 안 되는데 뭐. 자, 낚시는 그렇습니다. 네, 항상 필드의 상황에 맞게 관리터든 노지든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낚시고, 그게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질이, 자, 바람 이렇게 부는데도 뭐 명확하게 탁탁 꽂혀주는 게 포인트도 아름답고 입질도 명확하고 고기 사이즈도 좋고 힘도 좋고 정말 최고의 낚시를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명확하게 딱딱 먹고 나와주는 송악지.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잘생겼다. 아유, 야야야, 어디다 던지냐.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안 들어가면 다시 투척을 해서 정확하게 딱 거기에 계속 찌를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떡밥도 그만큼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벌써 600cc 다 들어갔고요. 한 번 더 개죠. 네. 아이고, 바람이 부는데도 정확하게 보고 히트를 시켰는데, 자, 붕어가 발 앞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자, 발 앞에서 붕어가 빠져나가면서 머리 뒤 나무에 찌가 걸려버렸습니다. 요럴 때는 억지로 잡아당기면 잘못하면 찌가 터집니다. 그래서 저처럼 만능 수초 제거기를 꺼내서 자, 찌만 살리고 원줄을 다시 빨리 묶어줍니다. 이 노지낚시의 어려움이죠. 하지만 저는 대응을 다 하죠. 원줄 잽싸게 묶어버리죠. 다 맸죠 벌써? 그리고 또 바로 그 구간에 투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붕어가 딱 그 구간을 제가 계속 집어를 시키니까, 자, 원줄 묶고 나서 첫밥에 바로 그냥 한 마디 팍 찍어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낚시를 제가 포기합니까? 이 짜릿한 낚시를. 고기가 들어와 있는데? 자, 곧이어 바로 또 이 맞바람과 너울성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투척을 해서 또 바로 낚시를 이어갑니다. 뭐 이미 저는 고기가 이미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금 집어를 하고 있고, 역시나 그 제가 원하는 구간에 딱 세워놨죠. 무조건 입질 들어옵니다. 물결이 쳐도, 자, 자세히 보면 찌가 움직이거든요. 히트. 아우, 좋아. 어우, 사이즈 좋아. 너무 좋죠. 이게 바로 떡붕어 낚시입니다. 낚싯대 한 대로 이렇게 계속 짧은 시간에 진한 붕어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낚시의 매력. 고기가 많이 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계속 해봐요, 밥질. 대신 똑같은 자리에 계속 들어가야 돼, 밥이. 그리고 찌가 너무 저부력이면 안 좋아요. 큰 찌 꽂아야 돼, 큰 찌. 큰 찌로 하라고요, 큰 찌. 바람 많이 부니까. 들어가면 10호요. 저 8호요. 잘생겼다. 무조건 나와. 해봐요. 밥질을 꾸준히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밥을 크게 달아가지고
계속 목내림 시켜서 바닥에 털어줘야 돼, 몇 번.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고부력으로 해가지고 투척을 일정하게 해줘야 돼. 고기들 엄청 들어왔는데, 와. 내 말 듣고 지금부터 집중해봐야 고기 엄청 들어와요, 지금. 자, 노지낚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찌를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사마TV 영상 한 3,400개 꾸준히 보시다 보면 기본적인 어떤 채비와 또 제 낚시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저보다 잘 잡으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어쨌든 제가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아저씨는 오, 히트. 야야야 안돼 제 자리는 뭐 이미 집어가 됐습니다. 붕어가 밀고 들어올 좋아! 때 제가 꾸준한 밥질과 정확한 투척 그리고 부지런하게 투척함을 통해서 이미 붕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투척만 실수하지 않으면 꾸준히 붕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좋아. 에? 자, 붕어 너무 좋죠. 자, 이렇게 그 맞바람을 싸우면서 하는 낚시는 낚싯대도 중요하고요. 또 찌의 부력도 중요하고요. 또 떡밥을 어떻게 다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풀캐스팅으로 붕어를 계속 집어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누구나 그 감을 잡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히트. 자, 이 바람만 안 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초대박인데 역시나 제가 오는 날마다 이 바람이 심술을 부리네요. 그렇지만 저는 지지 않습니다. 자, 거의 뭐 한 1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손맛을 봤네요. 네. 짧은 짬낚시에도 뭐 이렇게 손맛을 볼 수 있으니 참 좋은 필드입니다. 오, 히트. 자, 찌의 높이가 달라지는 부분은 바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떡밥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류와 바람이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상황에 맞게. 없슈. 아이야. 사이즈 좋아. 어우, 대떡이야, 대떡. 오. 좋아. 오, 굿. 아주 좋습니다. 굿 사이즈. 오, 나이스 사이즈.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즐거운 낚시로 대박 찌맛 손맛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에 정말 초대박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